그 모의고사, 중간고사 미리 보는 거를 진행을 해보는데 오늘 1주차, 첫 회차인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출까 올릴까를 고민을 해스러워요. 잘하는 애들은 좀 요 정도 잘하고 있고 한 두세 개 틀리고 좀 못하는 애들은 지금 이제 바닥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앞에 저는 흥미로운 건 앞장은 모두 다 마쳤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막 엄청 난이도 높은 건 아니야. 특정한 몇 문제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겁니다. 그럼 여기선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두 문제 정도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요. 나머지 문제에서 꼼꼼하게 다 풀고 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1등급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있는데 일단 시험은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틀릴 수 있는 거 그냥 과감하게 틀리고 찍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3번이 되면 아까 그 3번 찍었으면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튼 자 1페이지는 제가 안 풀 거고요. 2페이지에서도 제가 해야 되는 것만 간단한 거지만 해야 되는 것만 할 겁니다. 8번 보세요. 8번 보니까 이거를 못 풀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닐 거야 말이야. 그지? 이거 그냥 딱 봐도 근거계수관계에서 입니다, 옵니다 해서 대입하시면 성립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인가요? 요 5에 대해서 는제로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항등식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맞지 않나? 인정하세요? 그럼 얘네들 항등식이니까 내가 구하는 요 답은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됐겠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바로 답입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문제 제가 해설지를 드릴 거잖아요. 그 해설지에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저는 수험생이 풀듯이 푼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풀듯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명을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이게 왜 1 더하기 2 더하기 5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그래도 내가 2번 풀어봤거든요. 이유가 처음에는 일단 답을 내야 되니까 답을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풀 때는 그래도 해설지 손풀이 좀 줄 건데 그래도 뭔가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건 경우의 수로 뭐 3가지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해설지 손풀이에 그렇게 써 있을 텐데 내가 풀 땐 그렇게 안 풀었겠지. 그래서 계산이 많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푼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1번은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다 풀 거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임어택 약간 제가 타임어택 하는 느낌이라 자 11번을 보시니까 합이 보이고요. 제곱의 합이 보이거든. 그럼 니네들은 자연스럽게 뭘 해줘야 돼?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뭐 이 항에서 하지 말고 그냥 외워요.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외우냐면 2분의 1의 합의 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빼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알파 베타가 나와요. 자, 이거는 항이 2개짜리밖에 안 되는데 3개짜리도 있지 않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것도 2분의 1의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빼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똑같이만 외우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이게 아까 뭐 2인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가 아니라 F가 2x 빼기 3은 제로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기억해 주십시다.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x예요. 그러니까 해를 얘기하실 때는 x가 해입니다. 근데 이것도 2차 방정식이니까 x1과 x2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녀석 2x 빼기 3이라는 것이 내가 간단하게 t라고 치환을 하면 x라는 것은 뭐죠? 2분의 t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가 x1이라는 해가 되면 t1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x2가 되면 t2가 또 근인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ft는 제로라고 했을 때 이 녀석하고 fx는 제로라고 했을 때 해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 녀석의 t1과 t2가 근이라고 하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가 2개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x1이 t1이라고 하지 말고 알파라고 쓰세요. 그리고 x2를 베타라고 쓰세요. 그러면 봐봐. x1 내가 구하는 해가 2개를 곱하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전개해서 알파, 베타,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방금 전에 배웠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4분의 얘는 F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푸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13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야구 짬바를 생산하는 가게에서 잠바 한 벌의 가격이,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이제라는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 언제쯤부터 안 나온지도 모르겠어. 안 나와요. 근데 내신 문제에서는 엄청 자주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니네 학교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느 학교는 올해는 나올 거야. 오늘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멘트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판매 금액에다가 밑줄 쳐요. 판매 금액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개수를 물어본 건지 마지막 멘트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써볼까요? 자, 그러한 함수를 fx라고 잡아볼게요. 자, 문제에서 6만 원인가요? 일시 100, 1000만. 맞죠? 그 녀석이고요. 100개씩 팔린다. 그러면 100개라고 일단 써봐요. 가격과 개수네요. 곱한 게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되라 그러냐면, 가격을 2000x를 빼시면, 인하하시면 그 녀석의 개수가 10x만큼 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일반적인 문제 해설지에는 이거를 다 전개하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 바꿔서 문제 풀라고 했는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 녀석을 인수분해만 해볼까요? 2, 하나, 둘, 셋. 요거 묶을 수 있죠? 요 녀석은 곱하기 10을 묶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몇이 돼? 30 빼기 x가 될 거고, 얘는 10 더하기 x가 될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음수잖아요. 이 최고차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다 보니까 위로 볼록할 거고요. x축이 있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10일 거고 요 녀석이 30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값은요, 두 개 더하면 20, 반땡하면 10, 평균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10이니까 답이 10인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엇을 구하라고요? 최대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여기다 10을 집어 넣으시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14번 문항 볼게요. 조금 제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유가 빨리 많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2차 함수가 있다. y는 5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체크해 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저는 h라고 쓰거든요. h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래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최고차항에 대한, 여기 문제를 읽어봤을 거 아니야.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가 없음. 그래서 케이스 분류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으면 참 고마운 건데 얘가 없으니까 위볼인지 아볼인지 몰라.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자, 5가 보이네요. y는 5를 그렸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고 합시다. 근데 걔가 지금 마이너스 1인지 3인지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있네요. 자, 5가 또 있고요. 위로 볼록했을 때도 마이너스 1인지 3인지예요. 근데 이 녀석을 함수를 빨리 구하고 싶어. 그래서 함수 fx라는 것은 마치 이거 x축이라고 생각하면 인수 정리를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고요. 3을 집어넣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 빼기 3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얘가 x축이잖아. 맞아? 그걸 위로 5칸 올렸다. 아니면 나머지가 5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딱 가운데를 찾아보니까 두 개 더하면 2, 반땡하면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놓고 아래로 볼록할 거고 축의 방정식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니까 누가 더 거리가 먼지를 생각해 보면, 멀다 가깝다 생각해 보면 1에서 5까지 4칸,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3칸이잖아요. 그러면 가깝게 멀게 그리셔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
그런 다음에 대입하시면 여기서 모순이 되든지 말든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됐으면 땡큐고 안 되면 다시 그려서 얘가 지금 1이다. 멀리 5가 있다. 가깝게 마이너스 2가 있다. 최대값, 최소값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A값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식을 작성하는 게 일단 먼저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케이스 분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해설지에다가 다 대부분 다 썼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안 쓴 것도 있어요. 많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 풀이 과정이 있을 테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15번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그래야지 이쁠까? 위로 블록해봐. 삐딱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낮게 위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요 녀석을 A라고 했고요. 자, 봐봐.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잖아. B고 D고 C다. 자, 보세요. 방정식하고 함수는 관계가 교점의 X 좌표가 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뭘 해줄 거냐면 방정식화를 해보자. 2분의 1x 제곱에 빼기 2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하시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 빼기 13이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해도 되는 거 맞는데 그렇다 치자. 그럼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써먹어. 첫 번째는 이것을 뭐라고 읽어요? 거기 써있지 않나? 그 거리가 7, 거리라고 읽어줘도 돼. 그리고 그 거리를 차이라고 읽어줘도 돼. 그러면 이 녀석을 비슷한 개념이 절대값이라고 읽어줘도 되거든. 자, 가봅시다. 하나를 알파 베타라고 치면요. 알파 빼기 베타, 그 거리는 차이가 절대값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라고 해서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취하시는 경우를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상황. 이건 고등학교 1학년 한정으로 공식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루트 D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봐요. 이 방정식은 봐봐. 함수를 못 풀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며. 그러면 이 방정식은 반대로 말하면 함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불변한다, 안 바뀐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아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 1차항의 계수를 아니까 추계 방정식이 뭐야? 2분의 3이야. 그걸 바로 안 거야. 그러면 얘하고 이 녀석의 가운데가 2분의 3인 거야. 이해해? 그런데 이 녀석의 거리가 7이라며.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7이겠지. 그러면 2분의 7을 더하잖아? 5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 녀석의 거리가 몇이니까? 7이니까 7을 빼.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근이 바로 나오더라. 그러면 얘네 두 개의 곱이 두 근의 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10이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K값 구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잘했습니다. 우리 병이 잘하죠? 16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제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잘 들어봐봐요. 너네들 그 혹시 뭐 여기는 제가 다 아니까 요 분이 목동구라면서요. 금옥여고잖아요. 그쵸? 혹시 작년 기출문제 본 적 있어요? 너네 학교? 그러면 꼭 보세요. 아니, 보게 될 거예요. 너가 나랑 뭐 수업을 듣든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든 아니면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 도서관인가? 뭐 그런 데 가면 뭐 있지 않아요? 작년 거? 없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내놔 하세요. 그러면 안 주실 수 없어요. 이게 왜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거든.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 니네들 똑같아. 이 문제를 보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이 문제 버리세요. 내 말 이해돼요?
이 문제가 작년에 이것도 비슷한 게 있었어. 이거 기출문제거든,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비슷한 기출문제를 올해, 작년에 똑같이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있잖아, 버리세요. 그리고 없잖아, 집중해서 보세요. 다른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항상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어디다가 밑줄을 치시냐면 나조건의 fx 빼기 gx, 마지막 조건의 f2는 g2, 거기다가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fx라는 것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계수 1이라서 세제곱 몰라요. gx는요 세제곱 몰라요. 나 조건을 보니까 나가 아니라 최고차계수 1인 서로 다른 밑줄 쳐요. P1과 P2는요 무조건 서로 다르군요. 자, fx 더하기 gx는 그렇다면 얘는 3차고 3차면서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x 세제곱으로 가고 있는 뭔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걔가 뭐로 되래요? x 빼기 1과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지라고 했고요. P1이 몇 차식?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라고 했고요. 그거랑 다른 P2가 또 있어서 걔도 나누어 떨어지라면 생각을 해봐요. 얘 몇 차식이라고요? 3차식이라고요. 벌써 2차식으로 나눴으면 인수정리에 의해 이거 곱하기 1차가 필요할 거야. 근데 그 1차는 최고차계수가 2일 거고 뭔진 몰라. 근데 요 녀석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하나가 더 있으면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이 있네. 그럼 얘가 1, 3번, 얘가 2, 3번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x 빼기 4를 인수로 가져서 얘가 x 빼기 알파를 가지면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1.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시작을 해보죠. 잘 봐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멘트야. 자, fx 빼기 gx를요. f2 빼기 g2라고 생각을 해보면 0이 되잖아요. 뭐 이걸 함수 hx라고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인수를 가져야 돼? 그렇지. x 빼기 2를 이것에 얘는 배수야. 아니면 얘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여기가 봐요. 서로 다른 에다 밑줄 칠했죠. 서로 다른 두 2차식 P1과 P2가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나누어 떨어지래요. 이 녀석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그렇다면 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x 빼기 1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맞아? 근데 만약 얘가 지금 몇 차일 수 있어요? 얘 3차에서 3차 뺐으니까 2차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뭐야? x 빼기 2도 갖고 있고 뭔가 또 다른 것도 있어. 그럼 얘도 x 빼기 2도 있고 또 다른 뭔가. 그러면 얘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최고차계수가 1이라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x 빼기 2라는 녀석의 배수긴 한데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x 빼기 알파를 x 빼기 2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최고차가 2니까 개수가 2니까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fx 더하기 gx를 거의 찾은 거야. x 빼기 1 인수로 가져야 되죠. x 빼기 2 인수로 가져야 되죠. x 빼기 4 인수로 가져야 되죠. 최고차계수 2였죠. fx 빼기 gx는 지금 현재 kx 빼기 2였죠. 두 개를 뭐 할까? 더하거나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더해보자. 그럼 더해보면 이 fx가 뭐시기가 나와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 조건 하나 더 있을 거야. f4가 2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더하고 4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네요. k가 나왔으면 다 구한 거예요. 더해보면 f, 두 개 빼면 g가 나올 테니까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조건들 가지고 얘를 결국에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이거 식으로서 뭔가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네, 이럴 수밖에 없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에 나왔잖아요. 버리세요.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집중해서 기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항식 fx. 야, 여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건 조금 쉬운 이유를 얘기할게요. 봐봐요. fx 제곱 빼기 2fx 더하기 1을 fx 빼기 1의 제곱인 걸 모르는 사람 없죠?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x 빼기 3의 제곱이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쉬운 이유가 얘가 주어져 있어서 쉬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문제들도 있거든요. px의 제곱 빼기 2px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니네들은 뭘 하고 싶어 줘야 돼요? 양변에 1을 더하고 싶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푸니까.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저 뒤에 x에 뭐 몇 제곱 몇 제곱 몇 제곱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플러스 2가 나왔어.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싶어야 돼요. 상수항만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싶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허벌나게 많으니까 얘는 감사합니다죠. 아니, 대놓고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식이 나왔습니다. 2차 식으로 나누었네요.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대로 써볼까요? 자, fx라는 것은 인수분해 x 빼기 3 x 몇이야? 더하기 1 a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 x 빼기 2라고 쓴 게 나머지다. 그지? 자,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대놓고 힌트가 이거잖아. 양변에 몇을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을 하고 싶어줘야 돼.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순간에 나 이거 귀찮아. 이거 gx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는요. x 빼기 3 x 더하기 1 ax 더하기 x 빼기 3이네. 보여 이제? 이제 보여? 뭐가 보여? x 빼기 3이 보여? 다시 물어볼게요. x 빼기 3이 보여요. 그러면 자, 저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식으로 써줄게요. 좀 이따가.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x 빼기 3으로 묶였다. 그러면 x 빼기 3의 배수죠.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걸 제곱하면요. 2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x의 제곱을 쓰잖아요. 그러면 x 빼기 3은 제곱을 무조건 최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qx라고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 뭘 해주고 싶어? g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대입하고 싶지 않나? 0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q 마이너스 1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싶지 않나? 이게 0이죠. 얘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16. 얘는 16.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푸셨을 겁니다. 20번 갈게요. 자, 아까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거든요. 벌써 시간이 별로 없어요. 20번은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풀었거든요. 저는 두 종류로 풀었는데 처음에 푼 풀이로 하고 저는 원래는 그냥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자세한 해설을 좀 써본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번은 살짝 찍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라는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20번은요. 자, fx의 최고차 1이죠. gx의 최고차 마이너스 1이죠. 개수요. 그러면 그 녀석들은 가장 기본형을 생각해. 기본형.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얘기죠. 기본형이 x제곱이잖아. 그럼 뭐부터 생각하냐면 여기 계속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 싫은데. 요 꼭지점이 0,0이야. 한 칸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1,1이고요. 두 칸 옆으로 가잖아요. 2,4예요. 자, 뭘 보냐면 요만큼의 거리를 봐봐.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지 않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칸 차이 나요? 3칸 차이 날걸? 그 다음은 몇 칸 차이 나게? 생각해봐. 3의 제곱 9잖아요. 9에서 4 빼니까 5거든? 뭔가 느낌 와요? 1, 3, 5, 7, 9 이렇게 간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 거리가 몇이면 1이면 한 꼭지점 기준으로 한 칸일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 4칸이면 2칸 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거리를 좀 거리 개념을 좀 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해 볼게요. fx 이거 좀 어렵습니다. 눈치껏 풀어야 되는데 그 눈치껏이라는 게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열심히 해보세요. 얘는 확정적이고요. 얘는 비확정적이네요. 근데 어디까지는 알아요? 얘는 확정적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얘는요. 위로 볼록하고요. 축의 방정식이 2인 것까지 확정적으로 알아요. 자, 근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같다에다가 박스 쳐볼래요? 최소값이 같아야 돼요. F의 최소값이 같아야 되고요. F와 G와의 G와 F의 최대값도 같아야 된대요. 그러한 범위를 좀 찾아보래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좀 짜증나는 건 X가 이게 T였으면 좋겠는데 T 더하기 1이라서 좀 귀찮아요. 아무튼 T는 0보다 큽니다. 그럼 확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걸 그려봅시다. 그렸습니다. 요 꼭지점이 3,2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한 칸 옆에 뭐가 있죠? 한 칸 옆에 2, 위로 하나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한 칸에다 보면 여기 1이라고 쓰면 여기 3 올리면 되니까 6 나오는 거겠지? 아니면 1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요 녀석의 거리가 있군요. 자, 근데 2를 보니까 요런 느낌이 있어요. x는 2야.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야. 맞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녀석부터 얘가 1이니까 이 왼쪽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쭉 잘 가라. 요 녀석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최대지 않을까? 얘가 최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일단. 그 다음 요 어디 있어요? 여기 2가 보이네? 그러면 2,k라는 녀석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잖아요. 2를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K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K가 6이면 요 꼭지점을 지나갈겠구나. 그럼 요 꼭지점이 몇 콤마? 2,6이란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옆에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1,5로 바뀌겠죠? 3일 때는 어디로 갈까요? 3일 때도 똑같이 3,5가 되겠죠? 4일 때는 어딜까요? 4일 땐 4 집어넣어 줄래요, 또? 4. 여기서 4 빼면 되잖아. 2가 되잖아. 여기 3이라고? 그러면 4 여기가 지금 4,3이야? 맞아? 그럼 4,2는 한 요쯤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됐네. 왜? 얘가 몇이고? 최소값 2잖아. 얘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났어. 최대값 똑같이. 최소값 똑같이. 끝났네? K가 6이라며. 그럼 얘가 뭘 쓰면 돼요? T 더하기 1이면 되고요. 그게 4면 돼요. T가 3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이야, 이거는 조금 서술형 풀이는 아닙니다. 제가 서술형 풀이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서술형 풀이는 제 손풀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제가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미리 말해 줄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최소값 찍었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아직 얘가 최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여기 1이고요, 3이고요, 5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위로 가면 최대값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t 플러스 1이, 좀 헷갈리죠? t 플러스 1이 5보다 큰지 작은지랑 3보다 작은지 큰지랑으로 아마 제가 분류했을 겁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유일하게 이거밖에 실제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 문제 풀어주려고 한 거죠. 17번 문제는 조금 해설을, 제가 아까는 걔 날림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5분 남았는데 이걸 풀래. 그래서 시간이 정말, 왜냐면 오늘은 야, 난 6시 이후에 어디 있다 손, 어디 가야 된다 손, 아니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12시에 끝나면 12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더 추가로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빨리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는 못할 거고 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답이 되는 하나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는 해석을 좀 해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7번 문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 HX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HX의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대충 교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녀석이 알파고 베타인 거 인정하시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G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로 볼록해. 이런 게 HX라는 걸 빨리 인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밑줄 쳐봐요. 서로 다른 세 점. Y는 K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교점이 세 개 있구나. 됐죠? 그리고 3과 4이다. 자, 3과 4의 차이가 몇이죠? 차이가 1이야. 내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차이가 1이야. 꼭지점 기준으로 차이가 1이면 함수값의 차이도 1이야. 기억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 S에서 T 뺀 게 왜 뺐을까? 아니, S값을 주어진 것도 아니고 T값 주어진 것도 합도 아니고 왜 차일까? 같은 별량을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돼요? 좀 이따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빼겠다는 소리는 같은 게 있으면 빠지면서 사라지잖아요. 같은 걸 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상황으로 압축해 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좀 다른 거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것만 빨리 할게요. 아래로 볼록한 건 2분의 1이 좀 넙대대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넙대대하게 그린 거고요. 저 fx 얘기하는 겁니다. g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뾰족하겠죠? 얘보단 뾰족하겠죠? 여기 중앙쯤에 a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잘 봐봐. hx라는 건 이렇게 꼭지점 지나고 다시 만나서 올라가는 게 hx야. 세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건 꼭지점을 지나라. 또 있어요? 세 점 지나갈게요. 요 점 지나가면 정확하게 세 점이지 않나요? 그러면 4가 위에 있고 3이 아래에 있을 테니까 얘가 4겠네, 얘가 3이겠네. 그런데 말이다. 요 위로 볼록한 녀석이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뭔데? 꼭지점인 B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졸라 다행히도 한 칸, B 빼기 1일 거야. 한 칸, 얘가 한 칸, 얘도 한 칸. 내 말 이해돼요? 근데 그게 알파예요. 그리고 요 녀석이 베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좀 편의상 요 점을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다른 문자 쓰기 싫어서. 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합을 구하고 싶거든.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봐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이 있어요. 답이 뭐죠? 다 더하면 몇이에요? 26이에요? 13이 있어요. 몇이에요? 어떻게 더하면 게 가장 현명할까요? 선생님, 저는 알아요. 씨발, 옛날에 이거 배웠어요. 이거네요. 뭐 한지 알아요? 14, 14, 14, 7. 오케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지 마고. 얘가 뭐야? 가운데 있네? 가운데가 뭐야? 평균. 평균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7, 7에 49.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진짜 뭐 했죠? 평균이 몇 개 있어요. 평균 왜 구했어요? 얘가 평균점이지 않겠냐? A가 평균점이지 않겠냐? 그거 이용하겠다고. 됐지? 자, S로 갈 건데요. S가 어디래? 어디에 합이래? 여기 3에서가 합이래. T는 4에서가 합이래. 자, 그리고 뺄 때 어떻게 뺄 거야? 같은 녀석이 있게끔 뺄 거야. 내가 대칭축을 B라고 했으면 계속 영원히 B로 가셔야 되고요. 대칭축을 A로 갔으면 영원히 A로 가셔야 뭔가 이뻐지는 녀석이 나와요. 잘 봅시다. S를 얘네 세 개의 합이잖아. 맞아? 나 A로 할 거야.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나 A로 할 거야. 그럼 봐봐. 얘하고 얘가 가운데가 A죠. 그러니까 A가 몇 개? 2개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더했어. 이제 얘 남았잖아. 나 이걸 삼각형이라고 쓰겠다니까 더한 게 S라고요. T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 이제 A로 해야 돼. A가 여기 있어. 얘하고 얘가 2A야. 이해돼?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얘가 뭔데? B네. S에서 T를 빼니까 지워지죠? 삼각형에서 B 뺀 거야. 그게 뭐라고? 3분의 B야? 3분의 4B야? B가 되네요. 삼각형이 3분의 4B네요. 아, 알았어. 얘가 이 녀석의 평균이 얘인데, 얘 B인데 얘가 뭐라고? 3분의 4B라고. 얼마만큼 같냐? 얼마만큼 더했길래 얘가 된 거야? 3분의 B만큼 더했죠. 그럼 여기서 3분의 B를 빼면 똑같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B 빼기 1이 3분의 2B가 되는 거예요. 아, 아닌가? 맞겠지?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B가 나오고요. B가 나왔고요. 뭐 더 해줘야 될 텐데? 뭐 거기까지만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 A 값 내가 안 찾지 않나? A 값을 찾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 그러면 이제 뭐 다 했어요. 얘가 지금 그러면 B가 뭐 나왔을 거야. B가 3이 나오거든요. 얘가 3이잖아? 그럼 한 칸 줄여서 2잖아? 그럼 얘는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지, 당연히. 2를 집어넣은 게 3이다 해서 뭐 A값 찾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거 손풀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생략이 끝나서 여기까지밖에 못 해줄 것 같고요. 어려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전략을 잘 짜야 돼. 중간고사잖아.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문제 풀고 연습하고 하는 거는 배우는 식이고요. 시험 보는 거는 증명하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근데 실력을 살짝 증명하는 걸 가르쳐도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찍어서 맞춘 것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17번에서 한 30분 동안 고민해야 될 거를 하지 말라고요. 과감히 이건 내 거 아니야 버리시고 나머지 거에서 더 집중하시는 그런 걸 연습하시길 바래요. 이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니네 이것도 하나 기억해줘. 다음 주에 오든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이든 아니면 저랑 나중에 하시든 간에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첫 페이지 푸시고요. 서술형 푸는 겁니다. 첫 페이지만 풀고요. 서술형 푸는 겁니다. 왜? 서술형은 부분 점수 받잖아. 객관식은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객관식에서 시간 다 버리고 주관식에서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빵점이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처음에 앞장을 푸는 건 나의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 나 지금 수학 문제 풀고 있어 라고 지금 머리 각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풀라는 건 시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 문제는 버리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쭉쭉쭉 풀면서 답이 몇 번? 1번 보니까 한 5개고 2번 보니까 2개야. 2개밖에 없어? 그러면 2번이니까 뭐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찍어요? 저는 그렇게 찍었었는데요. 찍는 것도 기술이고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게 왜 부끄러워?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오, 너 잘했다. 어떻게 풀었니? 글쎄요.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주관식을 찍어서 맞추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맞췄어요. 전 수능 주관식을 찍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대신에 전 2번을 틀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